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대신 엄마들이 학교를 찾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학교 얘기하고 선생님 얘기하다가 선생님을 신고할까? 112에 신고할까? 어떡하지? 자기 너무 싫고 기분 나쁘고 기분도 이상하고 너무 싫지 않니? 이런 거예요, 지네들끼리.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엄마한테라도 얘기하자.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아이들은 교실 안에서 선생님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신체 접촉 이상의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후 아이들의 행동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작년 1학년 때는 엄마처럼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엄마 나 아무것도 모르는 1살짜리 아기가 되고 싶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때도 이렇게 더운데도 이불을 이렇게 꼭 덮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덥다. 이불 엄마 해줄게.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샤워를 무슨 샤워를 자는 날들은 씻긴 싫어하는데 왜 안 씻냐고. 내가 안 씻고 몸에서 냄새 나면 선생님이 안 말리지 않냐. 그래서 안 씻는다. 아이들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학교에 물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실도 그 당사자분들이 또 그 선생님은 사실은 경력 사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저희가 지금 거의 이제 이렇게 뭐 이런 문제가 이제 오는 걸 그렇게 했습니다. 뭐 갑자기 어저께 저희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해당 교사는 단순한 격려였을 뿐 성추행은 없었다고 하지만 아이들의 증언은 일관성 있고 구체적이었다고 합니다. 같은 행동을 두고 벌어진 다른 해석에 해당 교사가 학부모들 앞에서 해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성추행을 인정하지 않는 교사와 학부모 간에 고성이 오가고 교사의 태도에 학부모들은 분노했습니다. 좀 인정을 하던가요, 자기 한지? 인정 안 했어요. 인정 안 했어요. 잘해보려고 그랬다는데 와서 막 풀자를 올리기 위해서 막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부모가 대체 무슨 어떠한 사실 때문에 죄송하냐 구체적으로 얘기해라 그랬더니 대답이 또 그래서 이제 피해를 당한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어저께까지만 해도 가운데로 정건 하는 걸로 그렇게 그냥 뭐 끝내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가 본데 오늘 들으니까 또 자신 사퇴를 하고 본인의 사과를 하겠다고. 사표를 쓰면은 그분 경력에는 전혀 흠집이 안 남는 거잖아요. 흠집이 아니라 그 기록이. 하느라고는 그렇죠. 회의는 한밤중이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해당 교사가 사직서를 내는 것으로 성추행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했지만 사직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징계를 받기 전에 사직서를 내 징계를 회피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감사, 징계위 회부 시 사직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만 교육청이 비위 사실을 모른다면 사직서가 수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건 역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인천교육청은 현재 사직서 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안 된 상태였다면 해당 교사가 사직서를 쓰고 나가더라도 교육청은 알 방법이 모르죠. 네, 현실적으로 모르죠.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허점을. 일단 경찰에서 저희 공무원일 경우에는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수사 개시 통보가 오면은 저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고 이제 그 사직원을 수리를 안 하는 상황이고 경찰에서 인지가 안전 상태에서 그 본인이 사직원을 내면은 이제 모를 수가 있죠. 그냥 사표가 수리되는 경우가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한 교사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사건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학생들을 교육 보호해야 할 교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고의 의무가 있는 해당 학교의 교장은 과연 수사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신고를 했을까? 저희가 알아본 바로에 의하면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하셨는지. 제가 좀 알고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무슨 없는 걸 무슨 신고를 한다 그러셨나 지금 이상하시네. 없다니요. 이 아니 사실 없었습니까? 아니 그걸 지금 뭘 하는데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뭐 답변할 건덕지도 아니고 그런 강조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추행이라고 딱 판단이 되고 예를 들어서 성폭력을 당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신고를 하죠. 근데 이건 지금 의견이 상충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결정이 안 난 상태니까 이것이 뭐 아이들 성추행이다 이게 성추행이니까 수사기나 의뢰 그런 상태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 사안이. 전문가들은 사실관계가 불확실한 성폭력일수록 외부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성추행을 했다 이 정도로. 그게 정말 그 선생님이 정말 추행을 한 건지 안 한지 확실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거는 오히려 명확하게 그거를 수사 및 뭐 이렇게 평가 및 이걸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제일 좀 중요하고 그래야지 아이들도 보호가 되고 선생님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그 지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게 벌어졌을 때 학교 내에서 수사를 하고 조용히 하게 하지 말고 외부 전문가하고 수사팀이 들어가서 쫙 해서 오늘 학교는 약간 빠지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지금 학교 내에서 학교끼리 하니까 문제예요. 학교 내부 자원으로 하니까. PD수첩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내려진 2,161건의 교직원 징계 사례 중 성폭력 관련 징계는 총 97건에 달합니다. 이 중 미성년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으로 파면, 해임된 교사는 22명이고 정직 이하는 17명으로 이들은 현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가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교사 A씨가 새로 부임했는데 그의 전력을 알게 된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다 이게 처리가 된 사건인데 왜 어머니들이 이 학교에서 일어난 성추행이 아닌데 왜 그러시냐고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이 선생님은 성추행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냐고 저희가 항의를 했거든요. 문제의 교사는 전 학교에 근무할 당시 반 아이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추행은 교실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A 교사는 여러 아이들을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2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죄질이 굉장히 심각했고 경찰에서 바로 검찰 고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에 회부됐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1차 선고에서는 벌금 2천만 원이 나왔고 저 정도면 됐다. 저 정도로 쳐줬으면은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저런 인간들은 학교에 못 들어온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는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뭐 어디에 들어가 있다 그러고. 서울시 교육청은 아이들을 성추행한 교사 A씨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아이들을 성추행했던 교사가 3개월 후 아무런 고지도 없이 다른 학교로 온 것이 학부모들은 놀랍기만 합니다. 여자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이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니까 조심해라, 피하자. 본인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면 아이들은 수업을 들어보내고 여자 선생님들은 본인들은 조심하자고 이런 얘기를 나누셨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너무 실망했었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뭐 집값도 다 치르고 징계받을 것도 다 받고 그 사람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일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교단은 안 된다. 교단만큼은 안 된다. 왜?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인권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우리 아이들도 절대로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해당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로 A 교사는 교단이 아닌 교육청 산하기관에 파견돼 근무를 해왔습니다. A 교사는 현재 어디에서 근무 중일까? 다름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언제 얼마나 계셨어요? 1년 8년 계셨어요. 올 3월 1일자로 학교로 가셨거든요. 올봄 A 교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로 발령이나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2007년 정직 3월에 징계를 받은 A 교사는 사면 처리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성추행 전력이 있는 교사가 사면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말소 자체가 2008년 8.15인가 본데요. 그러니까 8월 15일 8.15 아마 광복절점에서 특별 사면 대상에 올랐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면이 대상에 사면이라 하고 모든 기록이 이제 말소가 됐기 때문에 징계 기록이요? 네, 말소가 된 걸 나와 있어요. 저희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몇 해 전에 있었던 불미스러웠던 일 관련해서 저희가 좀 말씀 좀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할 말 없는데요. 이번에 선생님 저 이번에 학교로 복귀 전문가들은 징계만큼이나 상담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가해 교원인 경우에 지금 대부분 아직은 징계로 끝나고요. 이분들한테 나중에 어떤 성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이걸 재발을 하지 않게끔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 선생님이 모르게 성도착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전문가한테 시켜본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학교나 이런 교육 시스템에서는 그런 거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폭력 가해 교사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담 치료가 꼭 필요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가해 교사들이 상담 치료 없이 교단에 복귀합니다. 그냥 자기가 성폭력을 하고 왔어도 자기가 성폭력 가해자라는 게 자기가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기 때까지 살아온 길이 있기 때문에 교사로서. 그런 자기 행동이 어떤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지를 알고 또 이것이 또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행동이라 알고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고치기가 쉽잖아요. 시도교육청에서 이렇게 교원에 대해서 교정치료권을 받도록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경우는 없고 아마 그 기관도 잘 이런 프로그램을 받아야 되는지 어쩐지에 대한 인식이 없을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이 아직 가동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안 돼요. 교육과학기술부는